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세종교총회장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교총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교총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부모님들은 교총하면 이제 들어는 봤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교총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교총은 이제 현재 한 70년 정도가 세월이 됐습니다. 세종 교총의 가장 큰 이제 목표는 교사들의 권익 보호, 권익 보호. 그다음 복지를 좀 보호를 해주자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요. 저는 이제 세종교총 회장이잖아요. 네. 세종교총은 7년 이제 세종교총이 시작되고 2012년부터 세종교총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충남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충남교총 소속의 세종교총이었는데 19년에 제가 이제 세종교총 회장을 역임하면서 분리 작업을 좀 했죠. 네네. 최고 중요한 게 이제 회계를 어떻게 분리를 하는가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이제 제가 TF팀을 마련을 해놓고 분리를 했던 부분인데 이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TF팀을 꾸려서 이제 회계 정리를 충남교총하고 했고 이게 세종교총이란 건 단일 법인이거든요. 이게 단일 법인이 되려면 교육감하고 그 교섭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섭안을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교섭을 좀 하고 나서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무실 임대도 좀 지원을 받고 네네. 그리고 저희 상주 직원도 선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개소식을 해서 세종교총 안에서 좀 선생님들한테 어떤 권익 보호를 해줄 수 있을지, 어떤 복지를 좀 줄 수 있을지, 다양한 복지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했었는데, 먼저 이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첫 해에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법률의 도움이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변호사님을 좀 연결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했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 MOU, 여러 단체와 MOU를 좀 많이 맺었죠. 병원이라든지. 세종은 의외로 그 매장이 좀 없어요. 쇼핑할 매장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지 않다 보니까 쇼핑할 매장이 많지 않은데 W몰이라는 곳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한 3개월을 이제 MOU를 맺었어요. 그러면 한 12월까지 하면은 크리스마스 되고 하니까 뭔가 구매할 것들이 많잖아요. 선물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W몰에 MOU를 맺기도 하고 한의원이라든지 뭐 체육관도 좀 MOU를 맺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복지에 좀 도움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교총은 교직원의 복지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그렇죠. 그리고 세종시 교총에서는 또 이제 그런 복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 이런 뭐 쇼핑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교육에서 가장 먼저 해소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세종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읍면 지역에도 근무하고 동 지역에도 근무를 해보니까 하나 차이점이 있다가 하면 교육 환경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요? 네. 이 동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교와 학교 간의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그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도 좀 있고 우리가 학부모들은 학원을 많이 보내잖아요. 네. 이런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학원들도 좀 많고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할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읍면 지역은 일단은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것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할 부분이다. 또 하나 제가 조치원에서 이제 아이에게 있다 보니까 도서관이 좀 없더라고요. 도서관이요? 네, 동지역에는 세종국립도서관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근본에 개소한 세종시립도서관이 있어요. 네네. 두 개의 도서관이, 그리고 각 아파트별로 조그마한 작은 도서관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동지역의 각 동마다 또 도서관들이 또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종을 이게 주치원 와 보니까 아이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도서관과 서점이 없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야겠구나. 네.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곳은 어디일까?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여러 도서관, 그리고 또 재밌는 도서관? 그쵸. 아이들한테 흥미를 끌 수 있는 도서관. 네. 저희 세종국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아이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굉장히 즐기는 곳이에요. 네네. 책을 읽지만 즐기는 곳. 시설 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과를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세종시라고 하면은 이제 공무원 부부들이 많아서 되게 발달되었다라고 저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아닌가 봐요. 제가 말한 곳은 어디냐면 읍면 지역에. 읍면 지역에. 읍면 지역에. 동지역에는 있어요. 저희가 크게는 동지역, 읍면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동지역에는 뭐 세종국립도서관이라든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강 동마다 있는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안에 작은 도서관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치원 지역은 그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럼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면 훨씬 좋겠네요. 아이들이 어딘가, 청소년들이 어딘가 가볼 곳이 좀 필요하죠. 네. 그러면 신도심 부분에는 좀 뭐 부족한 거는 없나요? 신도심 부근에는 저는 그래요. 청소년들이 놀만한 공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좀 다이나믹한 놀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이나믹한 놀이터. 네, 아이들은 지금 뭐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기는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많이 밖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산들, 뭐 강 이런 데서 놀아서 이 아이들한테도 좀 그런 환경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러면 익스트림한 공간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아이들은 뭔가 도전 의식이 있죠. 그렇죠? 꼭 그거를 하나 해볼 거야 라는 거. 그래서 이 도전 의식이 있을 만한 그런 놀이터가 좀, 청소년이 지낼 수 있는 놀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호주를 한번 갔었는데, 네네. 호주의 바닷가에 이렇게 이 정도로 깊이가 있는 아이들이 보드를 타는 공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유치원부터 해서 거의 청소년들까지, 중고등학생들까지 줄을 서서 이거를 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런 환경도 아이들이 겪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거를 설치하면 정말 잘 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안전 때문에 많이들 염려는 하시겠지만 그 안전은 본인들도 굉장히 유의해서 놀지 않을까.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뭐 신도심 부분에는 익스트림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는 그리고 읍면동 그쪽에는 더 좋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총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세종교육의 올바른 방향은 혹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세대는, 저희가 살아가는 세대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2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물려줄 것은 지금 현재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학생들한테 다양성을 줄 수 있는 다양성. 이런 다양한 공부 재료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환경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세종은 아직은 좀 과학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교육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가 대전인데, 대전은 과학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단지를 통해서 과학 교육이 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좀 과학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좀 체계적인 독서 교육도 좀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책은 많이 읽되 양질의 독서를 좀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도록 네. 이런 체계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25년 이후에는 대입 제도도 아이들이 글을 써야만이 갈 수 있는 제도로 바뀐다고 하는데,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많이 읽고 이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독서 교육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뭐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현재 교장으로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차츰차츰 고민하고, 네. 그래서 세종교육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활동, 또 그런 환경으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미애 선생님이 교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도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